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채널에서 사연 듣는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결혼이 아니었으면 겪을 일이 없었던 5만 가지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자라면서는 유복한 집안에서 다정하신 부모님 밑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만 살았는데 결혼하게 되면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쓴맛을 보게 되었거든요. 흔히들 배우자를 영원한 내 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저 역시 결혼의 현실보다는 그런 세간의 이야기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가 그야말로 큰 코 다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돌아설 만한 일이라도 내 남편만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걸 기대하게 되는 게 결혼 생활 아니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결합이기는 하지만 저와 결혼을 결심한 이상 제 남편만큼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최우선으로 여겨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제 그런 순진한 바람은 무참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지만요. 제게는 남편과 이룬 가정이 제 인생의 1순위였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남편은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누구에게나 항상 자신감 있는 태도가 당당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남편 집안에서 남편을 거의 떠받들듯 하며 키웠더라고요. 제 부모나 여동생이나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라도 된 듯 축혀드는데 자신감이 쑥쑥 자라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위로 오빠만 둘인 고명딸이거든요. 오빠들이 순한 탓도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워낙 딸인 제가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자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신 탓에 저는 오빠들 무서운 줄 모르며 컸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연이 또 오빠들 괴롭히네. 오빠들이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아? 내버려둬. 다른 집은 오빠들이 여동생 괴롭히는 탓에 오빠라면 질색하던데 저렇게 지들끼리 복잡거리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 그래. 안 그래도 시집가면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살지도 못할 텐데 우리 품에 있을 때라도 제멋대로 살게 해줘야지. 어린 마음에 왜 시집가면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남편에게 시집을 간 후에야 그때 친정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세상에 돈도 중요하고 출세욕도 중요하고 다른 중요한 게 많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오빠들이랑 부모님이 그렇게 다정하게 키워주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만큼이나마 사람 구실하고 살지도 못했을 테니까.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한 거지. 들리는 대로만 들으면 서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작부터 저희 부부의 가족관이라는 게 참 동상이몽이었더라고요. 제가 말한 가족은 날 때부터 함께 지냈던 동기간이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가족인 남편 역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오빠나 부모님께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사실 제가 그 집에서 태어나서 가족이 된 거니까 제가 선택해서 가족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오로지 제 뜻으로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사람이니 결혼을 한 이상은 남편과 저 두 사람의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그게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있어 가족이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 대접해주는 본인 본가 식구들이었죠. 그래서 처음 시집 갔을 때 남편 집안 분위기를 보고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엄마나 제 입김이 센 편이었거든요. 아빠나 오빠들 전부 엄마와 제가 하는 말이라면 웬만하면 다 따라주시는 편이셨고 특히 아빠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고로 집안의 남자가 목소리가 커서 가정이 평화롭기는 어려운 법이야. 마누라 말 잘 듣고 딸내미가 기펴고 살 수 있는 집안이 정말 잘 돌아가는 집안인 거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남녀 차별이라는 건 그저 건너 주워 듣기나 하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자라놓고는 정작 제 결혼에 있어서는 왜 그런 인간을 선택한 거였는지 참 결혼이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친정집에서 남자들보다 여자들 목소리가 컸다면 시댁은 딱 그 반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시댁 식구들 모두 시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금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생각 없이 말하다가도 시아버지 기침소리 한 번이면 놀란 토끼 마냥 흠칫 놀라고 입을 다무는 걸 보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것도 바보겠죠. 아버님이 당신 어릴 때 많이 엄하셨나 봐?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아버님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보통 다 그렇지 않아? 평소에는 어머니가 주로 돌봐주시니까 어머니 눈치를 보더라도 결정적인 건 다 아버지 의견대로 하니까. 이것부터가 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님께서 본인들 의견만 내세우시는 일은 절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엄마 의견은 무시하고 아버지 의견만 내세운다? 그날이 바로 저희 집 전쟁 나는 날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한 후에는 저런 모습만 보다 보니 우리 집이 다른 집들하고는 다르게 별난 건가 싶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 또 당신은 아버님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진 않더라? 아이, 어머니나 희수랑 내 입장은 다르지. 아버지 입장에서도 엄마나 딸 대하는 거랑 아들 대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성격에 내가 당신 앞에서 그렇게 쪼그라들었다간 오히려 불효령이 떨어졌을걸? 사내 새끼가 기도 제대로 못 편다고 모자란 놈 취급하셨을 테니까. 이때 일찌감치 낌새를 알아채고 얼른 발을 뺐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저 살아온 환경의 차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법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도처에 힌트가 널려 있었으나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마음이 없어서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였겠죠. 갈등의 시작은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당신들이 평생 취했던 태도를 제게도 당연히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가장이 집안에서 신경 쓸 만한 일이 없어야 하는 거야. 그러려면 네가 잘해야 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들어봐서 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 말이 딱이야. 여자가 나긋나긋하니 남편 모피를 잘해야 집안에서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가정이 평안한 거야. 누가 들으면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왔냐고 비웃을 만한 소리였습니다. 지금이 무슨 1960년대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저런 소리에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겠습니까? 속으로 저런 꼰대가 없다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따지고 보면 결혼 전에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줌마인데 평생 저 키워준다고 고생한 우리 엄마도 안 하는 훈계를 늘어놓는 걸 보면 반감을 가지지 않으려야 가지지 않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괜한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잠자고 있기는 했는데 당신 어머니 진짜 갈수록 정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사셨다고 그걸 왜 자꾸 나한테까지 강요해? 내가 네 수발이나 들면서 내 인생 갈아넣겠다고 너랑 결혼했겠어? 당신도 혹여나 그런 소리에 귀 팔랑거려서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생각이란 꿈도 꾸지 마. 나 그 꼴 보면서까지 당신이랑 계속 살 생각 없으니까. 에이, 나이 드신 양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뭘 그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설마하니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거 기대하고 결혼했겠어? 좋은 소리도 3번이면 지겹다고 할 판에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렇게 짜증나는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은 제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폭발하면
그 화를 어디에다 다 쏟아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 당할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남편부터 타박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귀하디 귀한 자식 취급하는 제 아들 괴롭히는 일인 줄도 모르고 참 어리석은 양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울분을 쏟아놓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줄 몰라도 겉으로 그랬다간 이혼당하기 십상이라는 생각이었는지 남편도 일단은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별것도 아닌 일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뉘앙스가 풍겨 여전히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본인 아버지 밑에서 남편 밑에서 기죽어가며 산 양반이야 100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정말로 시어머니처럼 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제 입장에서 진짜 웃긴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어요. 언니는 좋겠네요. 오빠 말 들어보니까 언니 친정에서 언니를 그렇게 귀한 딸이라고 싸고 돌면서 키웠다면서요? 언니도 우리 집안 돌아가는 꼴 봤으니 알겠지만 좋은 건 항상 다 오빠 몫이고 나는 딸이라고 항상 뒷전이고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오빠랑 사이 안 좋은 애들은 있어도 우리 나이 때 이렇게 딸이라고 찬밥 취급당한 애들은 없더라고요. 내가 자라면서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언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엄마는 자기도 여자면서 내 편을 죽어도 안 들어주고. 나 진짜 이 집구석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몰라요. 나는 시집가면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저런 집안 환경에서 자랐으니 본인 친정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 사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이라고 생각했는지 새로 식구가 된 저를 만날 때마다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는 신우이였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오죽이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오빠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여자인 어머니마저도 제 편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비록 저는 저런 집안에서 자라지는 않았으나 시집와서 잠깐 겪은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그런 걸 시집 식구들도 아니고 본인 가족에게 평생을 당해왔다고 생각하면 신우이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으면서도 자기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저에 대한 질투심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때로는 그게 도를 넘어 적개심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언니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디 흔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밑에서 자란 남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하면 가정적인 사람이지 우리 오빠가? 우리 아빠 같았어 봐. 언니 1년도 오빠랑 못 살고 도망갔을걸요? 이건 비교 대상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애초에 시아버지 같은 남자였으면 제 기준에서는 문학까지도 오지도 못하고 예선 탈락이었을 텐데 그게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랑하고 직접 선택한 사람이라 남편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지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평가해보자면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던 그때조차 남편 조건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특히 저희 친정과 비교해보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자라온 집안의 경제력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교육 수준이나 집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았으나 저희 둘 학벌이나 직장을 비교해도 제 쪽이 남편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제가 속상해할까봐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으나 처음 남편을 소개해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남몰래 아쉬움을 감추셨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신우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꼭 제가 분에 넘치게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투였습니다. 조건 맞춰 선이라도 봐서 결혼했더라면 제게 그보다 좋은 조건 가진 남자들은 차고 넘쳤을 텐데 솔직히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에이, 아가씨가 아직 시집을 안 가봐서 뭘 모르네. 가족으로 보는 거랑 같이 살아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아가씨 오빠, 아가씨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어머,
언니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 요즘 남자들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알아요? 내가 우리 오빠 정도만 돼도 이렇게 재고 따지지 않고 바로 시집가서 이 집 나가는 건데. 언니야 평생 속 썩을 일 없이 살았으니까 겨우 그 정도 일도 엄청 크게 느껴지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대놓고 깔 수는 없으니 빙빙 돌려 말해봐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신우이였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래, 너도 시집가서 살면서 한번 겪어봐라 싶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을까. 갑작스럽게 신우이가 결혼한 남자를 데려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애하는 티가 별로 나지 않아서 당연히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제 부모 욕을 해대면서도 만나는 남자 있다는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었기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뒤이어 이어진 말에 시댁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저 사실은 임신했어요. 뭐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시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신우이 뺨이라도 날릴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른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정말 한 대 맞았을 거예요. 평소에도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객식구라고 며느리 앞에서는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는 시아버지였는데 화가 나도 단단히 났다 싶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요. 저희 친정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야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반기겠습니까마는 그게 자식에게 손을 올려도 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게다가 임산부잖아요. 아직 배도 부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 안정기에도 접어들지 않은 초기 임산부일 게 분명한데 그러다 충격받은 신우이가 유산이라고 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구는지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감상과는 별개로 이미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쳐오른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배? 어떤 놈이야? 도대체 저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을 만들어? 아이고 여보, 진정하세요. 이러다 당신 혈압 올라 쓰러지겠어요. 이 와중에도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드자비를 당하고 있는 제 딸보다 당신 남편 혈압 오를 걸 더 걱정하는 시어머니도 참 어지간하다 싶었습니다. 기가 팍 죽어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는 시누이가 불쌍했습니다. 이 난장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았으나 저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두 분 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아가씨 지금 임산부라잖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제야 며느리 앞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는지 시아버지가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더군요. 그때까지 상황을 멀뚱히 지켜만 보던 남편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흥분해봤자 일은 이미 일어났고 그러면 얼른 수습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말 새어나가봤자 좋을 일도 아니고. 마치 애가 진 시누이를 대놓고 골칫덩이로 취급하는 듯한 투였습니다. 속으로 말 참 너무하게 한다 싶었으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는 듯 생각에 골몰한 시부모들 꼴을 보니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뭐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상대 남자한테 시누이를 시집 보내 치우려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아직 혼전 임신을 한 여자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만도 사실이니 상대 남자가 어지간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결혼시켜서 해결해 보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혼전 임신이 무슨 죽을 죄도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결혼한 케이스가 드문 것도 아닌데 남도 아니고 본인들 딸 자식을 마치 흠 있는 여자라도 되는 양 얼른 팔아치우기라도 하려는 듯한 태도가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결국 신우이는 제 부모에게도 본인 시댁 식구들에게도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서둘러 시집을 갔습니다. 비록 시작이 요란스럽기는 했으나 그래도 신우이가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본인 친정에서 내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자란 사람이기도 하고 같은 여자 입장에서 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어찌 되었든 아이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신우의 말처럼 제 친정과는 다른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다복하게 살았으면 싶었어요. 하지만 신우이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제 새끼 가져서 몸 가는 것도 힘든데 회사 일 바쁘다고 밥 먹듯이 야근하는 건 기본이고 가끔 휴일에 집에 있어도 임신한 마누라는 항상 뒷전이고 남들은 임신했는데 남편이 하늘의 별도 따다 주려고 한다던데 이건 제 새끼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지. 애가 저 혼자 만든 애예요? 자기도 애 아빠잖아. 간만에 시댁에서 본 신우이는 가뜩이나 임신으로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모양인지 제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신우이 결혼 과정에서 상대 남자가 신우이와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 남자야 아이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신우이에게 코가 꿰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말 맞다나 어디 애가 여자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책임이 있는데 저런 태도는 참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게 제 눈에도 보였는데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셨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럼 저가 한 짓이 있는데 남자가 저를 예뻐라 하겠어? 그저 애 때려는 소리 안 하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모진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딸 생각 안 해주는 건 시어머니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만 보면 내 딸이지만 쟤도 참 유난스러워. 그래도 강서방이 사람이 아주 매정하지는 못해서 저를 책임져 줬으면 어떻게든 제 남편 마음에 들게 저도 노력을 좀 하면 좀 좋아. 임신했다고 가진 유세를 타버리면서 남편을 부려먹으러만 하니 강서방도 가정에 정을 못 붙이는 거야. 그럴수록 저가 더 잘해야지. 누가 들으면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웃기는 건 그렇게 본인들 딸 괄시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저한테는 은근히 신우이 챙겨주길 바란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도 제가 네 하나뿐인 시누이인데 너라도 쟤를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한테야 저가 한 짓이 있으니 저도 민망할 테고. 저게 너 아니면 어디다 제 속풀이를 하겠어? 애초에 당신이 딸한테 조금도 마음의 위안이 되어주지 못하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도 결국 며느리는 남이고 신우이는 자기 딸이다 이거겠죠. 신우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부터 덜컥 생겨 결혼하는 제 하나뿐인 여동생을 반푼이 취급하면서도 남편은 은근히 제게 바라더군요. 그래도 저게 하나 있는 동생인데 오빠가 돼서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무슨 아가씨 부모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 1,000만 원이 갑자기 톡톡 나와. 정작 우리 결혼할 때는 아가씨 축의금 100만 원도 안 했는데 그건 과해도 너무 과하지. 시집도 안 간 애가 축의한 거랑 집안 장남인 내가 하는 거랑 같아? 일단은 당신 친정에 좀 부탁해 보면 안 돼? 당신 진심이야? 우리 신혼집도 거의 우리 집에서 해준 거나 다름없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신우이 시집 보낸다고 축의금을 내달라고 하라고? 아가씨 결혼식 때 당연히 우리 친정 식구들도 올 텐데 축의를 2번이나 하라는 거야? 그것도 1,000만 원을? 저희 친정집에서 그 집 받을 때에도 은근한 자격지심을 부리며 구시렁대는 꼴을 보여놓고는 이렇게 쉽게 자기 처거에 손 벌리려 들 거였으면
자존심이나 세우지 말든가요. 여러모로 제 속을 뒤집어 넣는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둘이 서로 얘기 잘 돼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매제도 희수한테 별 마음 없어 보이는 판에 축의금이라도 좀 넣어놔야 시집가서 애 면이 좀 살 거 아니야. 하나뿐인 시누이 결혼에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야겠어? 그러니까 그 면을 자기가 살려줄 일이지 왜 저를 통해서 살려주려고 하냐. 제 말은 이겁니다. 본인이 성실히 아껴 모아 여윳돈이라도 좀 만들어 두었더라면 다소 과하다고 생각은 하더라도 제가 긋고 말리기라도 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에 부담은 좀 됐을지라도 오빠가 여동생 시집 가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었겠거니 했겠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은근히 여유 있는 처가덕을 보고 싶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결혼할 때 제 친정에서 시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부모님 뵙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축복받아야 할 결혼을 사방에서 재편 하나 없이 궁지에 몰린 상태로 치를 판인 시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안쓰러운 건 저 스스로였으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친정에는 얘기하지 못하고 남편 몰래 가지고 있던 제 비상금으로 시누이 축의금 1,000만 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의 결혼은 시작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결혼까지 한 마당에 제발 잘 좀 살아줬으면 싶었으나 시누이는 제 남편과 다투고 시댁으로 뛰어오길 반복했어요. 처음 몇 번은 시어머니도 안쓰러웠는지 받아주다가 한 번은 시아버지가 역정을 내며 쫓아내시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시누이는 저희 신혼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성가시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으나 아이까지 가진 채로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시누이가 여기 아니면 또 어디로 가겠나 싶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배는 착실히 불러와서 드디어 시누이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그날만큼은 시누이 남편과 시부모들도 기쁨을 감추지 않아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누이가 아이도 가진 상태에 마음도 불안정하다 보니 갈등이 많았으나 자식 키우고 함께 사는 건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아이를 매개로 시누이 내외의 사이도 한결 좋아지길 바랬죠. 그즈음 남편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남편에게 은근히 퇴사를 압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몇 달은 죽상을 하고 다니던 남편이 은근히 제게 운을 떼더군요. 우리도 가게 같은 거나 한번 해볼까? 요새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다고 하잖아.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내 가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이 사람이 속 편한 소리 하고 있어?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몇 달 하지도 못하고 망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대한 회사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가게 차리는데 돈이 어디에 한두 푼 들어?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가게를 차려? 아니, 정 우리 힘으로 힘들 것 같으면 장인어른께 잠깐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아무렴 자식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용을 쓰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어? 당신 진짜 웃긴다. 우리 집이 무슨 당신 지갑이야? 뭐 아쉬운 일만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려 들게? 내가 그동안에도 진짜 마음에 걸렸는데 당신 부모님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래? 당신이랑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 하여튼 우리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다느니 가게를 차리니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단호한 제 말에 주둥이가 대빨 나온 남편이 쿵쿵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꼴을 보니 기가 차다 못해 저걸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어서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제 본가에다가는 우리 친정에까지 손 빌려서 하나라도 못해줘서 안달이면서 우리 친정엄마 아빠 돈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꼴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막말로 우리 엄마 아빠 돈을 써도 자식인 내가 쓰지
저거 뭐라고 그게 당연하게 자기 돈인 것처럼 굴어요? 평소에 자기 부모님 챙기는 반의 반만이라도 저희 부모님을 챙겼더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좋게 얘기했던 제가 저렇게 버럭했던 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제 눈치를 보는 모양인지 남편의 가게 차리자는 말은 한동안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인간이 부디 정신을 차렸기를 바라면서 어떻게든 회사에 잘 붙어있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고 한 몇 달 꾸준히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번의 일도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끝나려는 모양이라고 안심하던 찰나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앉혀놓았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군말 없이 출근 잘하기에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곳에 이렇게 뒤통수를 친답니까? 왜? 회사에서 나가래? 설마 당신 제 발로 나온 건 아니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남편이 회사를 관뒀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면 저랬을까 싶은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누라가 돼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이 야박하게 굴어? 말도 없이 직장을 관둬놓고는 어디 저를 부둥부둥 해달라고까지 합니까? 지금 자기가 저한테 도로 역정낼 상황이에요? 시집에서 버릇을 잘못 들여도 한참 들였다 혀를 찼습니다.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어? 당신 회사 나오면 앞으로 뭐 먹고 살 건데? 계획은 세우고 나온 거야? 재취업할 자리도 알아놨어? 이렇게 나왔으면 끝이지 무슨 재취업. 나 진짜 더러워서 남 밑에서 일을 못하겠어. 그동안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눈치 보였는지 알아? 쥐뿔도 없는 주제. 저가 남 밑에서 일 못하면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또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자는 얘기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직장 관둬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행여나 또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자고 하기만 해봐. 가게니 뭐니 정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다 하던가. 그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대책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 혼자 사는 거면 몰라도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렸잖아요? 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져보려고 저도 회사를 정리한 지 얼마 안 되는 참이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 생각을 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대로라면 아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런 인간의 무얼 믿고 함께 자식을 키우나 싶어 속이 갑갑해졌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풀 데도 없고 결국 갈 곳은 친정뿐이더군요. 그동안은 시댁에서 아무리 기막힌 일을 당하더라도 친정 부모님께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인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 욕을 해봤자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저 기죽지 않게 키우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아는데 막상 시집가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아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야 남이라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 만행까지야 어차피 애초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으니 넘어갔어도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인내한 원인이었던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의 서른과 분이 폭발해 하소연 나는 친정 부모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짐작이 하셨겠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부모님도 처음 아신 거니까요. 주연아, 둘 다 직장을 관둔 거면 앞으로 당장 먹고 살 길부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네 얘기 들어보니 김서방한테 직접적으로 뭘 해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쉽게 손 벌리려 드는데 사업이 실패해도 또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할 것 같아. 네 입장에서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너한테도 그게 나을 거야. 아니에요. 아빠 말씀이 100번 옳아요. 저 사람 저렇게 헛바람 들어서는 될 일도 안 돼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 건데
저런 마음가짐으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김서방 말고 네가 네 가게를 해보는 게 어때? 우리도 우리 자식한테 직접 투자하는 거니 한결 마음이 덜 불안하고 그 김에 여기 근처로 이사도 하고 사돈댁 이야기 들어보니 가급적이면 거리라도 벌려놓는 게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이 근처에 가게 얻어줄 테니까 지금 집 정리하고 집도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하자. 환경이 바뀌면 아무래도 김서방 정신 차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 말씀이야 감사했으나 지금 사는 저희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주신 건데 이사에 가게까지 부모님 손을 빌리기가 송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희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부모님 댁은 서울 알짜배기 한복판이었고요. 돈 단위가 달라질 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이라고 뭐 변변히 해드린 것도 아닌데 너무 엄마 아빠한테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부모 자식 간에 별소리를 다 한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저 앞으로 무슨 일 할지 그거나 잘 생각해봐. 너 꽃 만드는 거 잘했으니까 엄마는 플라워 카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근처 사는 여자들이 그런 잘 꾸민 카페 많이들 가거든. 너 센스 정도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말씀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생활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든 저희 친정 벗겨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남편을 생각하자 모든 일은 극비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무렵 결혼 생활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누이가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겠으나 친권은 몰라도 양육권까지 시댁에 뺏긴 걸 보면 시댁에 책을 잡혀도 단단히 잡힌 모양이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조차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한 시누이는 방 한 칸 얻을 돈도 마뜩 차놨는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던 제 친정에 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걔도 참 딱해. 아버지 어머니 눈칫밥 먹을 게 뻔한데 요령껏 제 시댁에서 비자금이라도 좀 만들어 놓을 일이지. 참 머리가 안 돌아가. 배우자 집안 닦아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야 그렇겠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창업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창업 이야기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숨길 작정이었으나 이사는 그럴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는 남편에게도 말할 때가 되었죠. 이미 집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사 가자. 뭐?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 엄마 아빠가 자식들 너무 멀리들 사니 쓸쓸하시다고 친정집 근처에 집 얻어줄 테니 들어오라고 하셔서 서울 한복판인데다 지금 집보다 평수도 넓으니 우리 입장에서야 나쁠 것도 없고 그러자고 했어. 그런 얘기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해? 그래서 싫어? 지금 사는 집은 물론이고 이사갈 집도 돈 한 푼 안 쓸 거면서 입만 산 남편에게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자기라고 나쁠 게 뭐 있나요? 그저 자기한테 제 친정에 절대 손 못 벌리게 하면서 저는 집까지 턱 받아냈으니 배알이 꼴려 그렇겠죠. 근데 제가 처가제사 눈독 들이는 사위랑 그 집 자식인 저랑 같습니까? 그 즈음에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생각에서 결국 남편도 남이라는 생각이 슬슬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가 싫대? 그래도 나도 같이 살 집인데 집은 봐야지. 이사갈 집을 보고 남편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언감생심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수준의 집이니 그럴만도 했죠. 그렇게 이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도 지긋지긋한 시댁과 거리가 벌어지고 친정과 가까워지니 마음이 한결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사하고 2주나 지났을까. 퇴근한 남편 곁에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언니,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해놓고 연락도 한 번 없고 사람 참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마치자마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업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정리되면 집들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뭐 맡겨놓은 듯구는 신우의 태도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진짜 복도 많아.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언니가 이렇게 호강하고 살 수 있겠어요? 누군 친정 부모님 눈치 보면서 집구석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누군 팔자 늘어지게 넓은 집에서 빈둥대고 있고 사람 팔자가 참 제각각이긴 해요. 무슨 시비 걸러온 사람도 아니고 보자마자 비꼬는 말투에 빈정이 확 상했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 때문에 호강을 합니까? 저 인간 때문에 제 속 뒤집어진 게 얼마인데요. 기가 차서 남편을 쳐다보자 슬쩍 제 눈을 피하더군요. 보나마나 이 집이 저희 친정에서 해준 거라는 건 말하지 않은 게 뻔했습니다. 제가 무슨 팔자 좋게 빈둥댄다고 그러세요. 저 만나 호강하는 건 아가씨 오빠죠. 언니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사람이 그렇게 염치 없이 구는 거 아니에요. 참, 이래가지고 같이 살 수 있으려나 몰라.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제가 눈이 획 돌아서 남편을 째려봤더니 슬그머니 눈길을 피한 남편이 신우이를 곁방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너는 이 방 쓰면 된다. 어머, 방 깔끔하네? 생각보다 좀 작긴 한데 부부 쓰는 방이 더 넓어야 하니 이만하면 딱이다.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 집에 아가씨가 왜 같이 사는데요? 오늘부터 희수,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거야. 그 말에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염치도 없는 놈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내 부모가 나 잘 살라고 구해준 집에 왜 제 놈 밉살 맞은 동생까지 데려와 산다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네가 뭔데 내 허락 없이 네 멋대로 사람을 데려와?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남편한테 그렇게 말대꾸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덕에 이 호사를 누리고 살면 군말 없이 남편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막말을 해요? 낯짝 두껍고 뻔뻔한 건 두 인간이 똑같았습니다. 역시 핏줄은 핏줄인 모양이죠. 주제도 모르는 신우이를 비웃으며 저는 쏘아붙였어요. 결혼해서 똑바로 못 살고 애까지 뺏긴 주제 주둥이만 살아서는 여기가 왜 네 오빠 집이야? 이거 내 집이야. 땡전 앞을 없는 거지 같은 네 오빠가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맑게 못 알아듣겠어? 네 오빠 회사 잘리고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무능력자라고. 내가 네 모자란 오빠 덕에 호강을 해?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나 아니었으면 네 오빠 당장 길바닥에 나 앉아서 빌어먹어야 해. 이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건데 어딜 낯짝도 두껍게 여길 기어들어오려고 들어? 제 말에 신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 앞에서 그간의 일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져 개망신을 당하게 된 남편놈 얼굴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된다며. 당연히 오빠가 한 집인 거 아니었어? 당신, 어떻게 당신 남편한테 이런 망신을 줄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내 마누라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거지 같은 놈 걷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쥐죽은 듯이 살았어야지. 네 놈이 감히 나한테 이따위 짓까지 해? 나한테는 네 존재 자체가 망신이야. 무슨 건수만 잡으면 우리 엄마 아빠 재산 뜯어먹으려고 눈이 벌게 져서는. 나도 더는 너 같은 거지 새끼랑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그만 이혼해. 네 염치 없는 여동생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소름 끼치게 꼴보기 싫은 두 인간을 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도대체 사고회로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면 저도 제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신우이까지 데려올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남편놈에게 가족이라고는 시댁 식구들 뿐이고 저는 이방인에 불과했는데 그지야 제 시야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사람을 불러다 남편 짐을 싹 다 시댁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짐까지 싹 빼다가 붙여버리자
정말로 이혼당할까 똥줄이 탄 모양인지 남편이 신우이에 제 어미까지 끌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여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단 내 얘기 좀 들어줘. 어? 얘,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문 좀 박대라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얼른 문 열지 못해? 아, 가만히 좀 있어요. 진짜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요? 그 와중에 제 어미에게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또 그 모습에 깨갱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실수만 흐르더군요. 뒤에서 기도 못 펴고 서 있던 신우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몰랐어요. 당연히 오빠 집인 줄 알았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나쁘게 지내진 않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제가 부하가 치밀어 올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인간들을 제 집에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내가 거지 같은 너희 집 식구들 참고 또 참고 받아줬으니 그랬던 거지? 니들이 언제 나 사람 취급해준 적 있어? 뻔뻔한 것도 정도껏이지. 야, 나 너 같은 모자란 놈 안 만났으면 저런 인간들이랑 평생 엮일 일도 없었어. 더러운 꼴도 이만하면 넘치게 봤다. 더는 네 놈하고 진흙탕에서 뒹굴 생각 없으니 이혼 서류 보내면 사인이나 해서 보내. 그간의 한을 다 토해내듯 소리를 질러대는 저를 보고 남편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더는 분한 마음을 못 참겠다는 그 얼굴에 그나마 있던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잡아 죽일 듯한 기세로 제 동생에게 가더니 신우이 뺨을 철썩 내려쳤어요. 야,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네 올게 기죽어서 내 말도 더 잘 들을 거라며? 너 이혼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나까지 이혼시키려고 해? 저 인간 기어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제 오빠에게 뺨까지 얻어맞고도 찍소리 못하고 질질 짜는 시누이나 제 딸이 얻어맞고 있는데도 아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시어미나 다 징그러웠어요. 여보, 이제 됐지? 저거 눈앞에 나타날 일 없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 어? 너 미쳤어? 내 눈앞에서 사람 뺨까지 쳐놓고 내가 널 받아줄 줄 알았어? 너 진짜 소름 끼친다. 니들 전부 꼴보기 싫으니까 제발 좀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저런 걸 남편이라고 살맛대고 살았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100번 생각해도 이혼을 결심한 게 옳았다고 확신하며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문 밖에서 셋이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징그러운 전 남편과 전 시댁과 영영 결별했습니다. 이혼하려고 보니 집이고 뭐고 전부 제 거라 재산분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야 당연히 제 것 가져간 거지만 저희 집안 콩고물 떨어지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전 남편 입장에서는 더는 돈 나올 구석도 없고 직장도 없이 한심한 무일푼이 된 셈이죠. 저 없으면 원래 그리 살아야 할 팔자이니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의 진상 시댁 탈출기와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려요.